자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. 어,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는 다룬 부분이라 그 관련해 가지고 이 단열 팽창에 대한 설명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단열 팽창이 뭐냐? 라는 말씀드리면 이 위에 있는 이제 실험이었었죠. 이 76페이지의 실험에서 간이 펌프에 여러 번 눌러가지고 페트병에 공기를 더 넣었다가 뚜껑을 열어주게 되면은요, 이 페트병 속에 있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밖으로 나오면서 부피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부피가 커지고 이때 페트병 속의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작을 해준 내용이 페트병에다가 뭐 열을 가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서 페트병 속의 공기를 바깥으로 이동시킨 것도 아니죠. 이처럼 외부로부터 열을 얻거나 외부로 열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가 변하여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단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때 이 공기의 부피가 늘어날 때 이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단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열이 들락날락해서 부피가 바뀐 게 아니죠. 부피가 바뀐 게 아니고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부피가 바뀌었냐면 뚜껑을 열어준다. 즉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난 거죠. 그리고 이때 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열의 출입이 없는데 우리가 이 페트병에 대해서 열 출입을 해준 게 없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니 이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바뀔 때 말 그대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단열 팽창 그리고 공기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이 공기의 부피가 늘어날 때 왜 이제 그 기온이 기온이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. 여기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실제로 이 단열 팽창을 할 때 이제 뚜껑을 열어주게 됩니다. 이 뚜껑을 열어준다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좀 써보면은요.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단열 팽창의 과정을 여기에다가 순번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. 주변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구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보통 공기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그러면 주변 압력이 왜 낮아졌느냐? 0번의 과정을 좀 써드리면요. 공기가 위로 상승합니다. 그러면 위로 상승을 했을 때 공기가 위로 갈수록 점점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. 그렇기 때문에 주변 공기의 기압,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부피가 커집니다. 그 공기 덩어리에 어, 부피가 커지죠. 부피가 커집니다. 여기서도 공기 덩어리라고 써드릴게요. 근데 이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질 때 잘 보시면은요, 왼쪽과 오른쪽, 부피가 작았을 때랑 클 때를 비교해 봤을 때, 이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구슬들이, 이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공기의 입자들이 동일한 개수만큼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지고요. 세 번째로, 이 공기 입자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이 5명에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
운동장에서 셔틀런을 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, 이 왕복해야 되는 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왔다 갔다, 짧은 거리만큼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,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가 비교적 적게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 셔틀런을 뛰어야 되는 왕복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, 한 번 왕복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, 이 입자들의 속력이 느려지게 되겠죠.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데,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, 이 입자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돼야 되고, 그러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면 공기의 온도가, 그러니까 이 공기의 온도라는 게 결국 기온이죠. 어, 내려가게 됨,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여기서 이제 이 3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설명을 하기가 좀, 어, 애매하죠. 사실 설명을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,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그리고 뭐 이제, 네.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아주 그 설명은 안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은 해놨어요. 뒤에 있는 움직이는 이제 활발한 정도를 표현하는 이 움직임의 그 꼬리의 길이가 짧아지죠. 그죠? 이게 단열 팽창을 하면은 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주변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지고 이 입자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다. 그래서 이렇게 느려지면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온이 낮아지는 걸로,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. 자, 이 상황에서, 그죠? 이 상황에서 이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단열 팽창시키면은요, 온도가 낮아지고요. 이게 이슬점에 도달합니다. 그러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면서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. 이 실험에서 이제 향연기가 또 이제 있었죠. 이 향연기처럼 미세한 입자가 있으면은 수증기의 응결이 더 쉽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때 반대의 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놨던 페트병, 흐려진 페트병에다가 다시 공기를 넣어주게 되면 이거는 반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교과서에 뭐 이거를 강조를 하진 않지만 이 반대 과정을 우리는 단열 압축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줄 수가 있겠고요. 그렇게 되면 다시 주변 온도가 그 페트병 속의 온도가 올라가고요.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페트병은 다시 맑아진다.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. 중요 개념은 단열 팽창인데 반대 과정은 단열 압축이고 이 과정이 반대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이제 실제 공기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.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에서 공기 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고요. 이 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아까 이슬점에서의 상대 습도는 100%다라고 말씀을 전 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. 이때 뭐 0도씨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 알갱이가 되기도 하는데 자세한 그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요. 그리고 이처럼 구름은 단열 팽창으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아까 향연기처럼 공기 중에 작은 먼지 입자나 소금 입자 같은 것들 이런 응결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증기가 쉽게 응결할 수 있어서 구름이 더 잘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죠.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입자 수는 그대로예요. 입자 수는 그대로인데 이게 조금 움직일 때랑 이 많이 움직여야 될 때랑 이 수증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진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증기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
이슬점에 도달하고 결국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네 가지 조건, 요것도 여러분들 잘 또 보시면 되는데,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과정들,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씩 잘 알아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은 위로 솟은 모양의 저군형 구름. 이게 공기 덩어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겠고, 천천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넓게 퍼진 충운형 구름이 될 수 있다. 이런 것도 한 번씩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